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 극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음식 습관, 수면 습관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토피 치료 방법과 다양한 증상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토피는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주로 유아기나 소아기 등 어릴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이 되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법들 중 저희 생기한의원에서 아토피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 활용하는 한의학적 치료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환자분들은 개개인에 따라 체질이나 증상, 환부, 유병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의 한의학 치료들을 환자분에 맞게 조절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 개선과 가려움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한약 치료를 진행합니다. 한약은 환자분마다 동일한 처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체질과 증상을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식으로 처방합니다. 최근에는 쓴맛을 제거한 증류 한약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침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침 치료를 통해서 아토피 가려움증 완화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 치료 또한 아토피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 조절하여 시술합니다. 저희 생기한의원에서 아토피 치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광선 치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ED, UVA, UVB, FSL 4종류의 광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LED 광선 치료는 423나노미터에서 640나노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의 빛을 아토피 환부에 조사하는 치료입니다. 얼굴 부위에 광선을 조사하는 경우 눈을 가리고 시행합니다. UVB 치료는 310나노미터에서 315나노미터의 단일 파장인 자외선 B만을 사용하는 자외선 강선 치료입니다. 파리한 후에 아토피 환부의 자외선 B를 조사합니다.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원적외선까지 320나노미터에서 8000나노미터의 모든 영역대의 파장인 풀 스펙트럼 라이트, 즉 FSL을 동시에 방출시키는 자연광선을 아토피 환부에 조사하는 치료도 진행합니다. 저희 생기한의원에서는 대부분의 아토피 환자분들께 FSL 광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UVA 치료는 370나노미터의 자외선 A를 국소 부위에 조사하는 치료입니다. 모든 광선 치료가 그러하듯이 통증이 전혀 없는 치료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으시면서 평소에 집과 직장에서 아토피 환부가 악화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저희 생기한의원에서는 환자분의 평소 생활 패턴과 증상에 맞게 집에서도 환부를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상담 시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토피 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저희 생기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가렵지만 않아도 살 것 같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각한 가려움증으로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고 피부에서 피가 날 때까지 긁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토피로 인해 이미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피부를 긁으면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2차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긁지 않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때문에 저희 생기한의원에서는 진료 상담을 진행할 때 아토피 환자분들께 긁지 않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수건을 차가운 물에 적셔서 가려운 부위에 올려놓는 방법입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가려움증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음이나 아이스팩을 가려운 부위에 올려놓는 방법입니다. 다만 10초 이상 얼음 찜질을 하시면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10초에 한 번씩은 떼었다 붙였다 해주셔야 합니다. 냉동실에 미리 얼음이나 아이스팩을 준비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꺼내서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분무기로 시원한 물을 가려운 부위에 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물을 넣은 분무기를 냉장 보관해 두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한 각질을 동반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미리 안내를 드리지 않으면 각질이 거슬려서 떼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각질을 억지로 떼어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도리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질을 가라앉히려고 보습제를 많이 바르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보습제의 잘못된 사용은 각질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보습제 사용으로 인해서 천연 보습인자 생성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오히려 더욱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기한의원에서는 아토피 환자분들께 각질이 있는 부위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고 너무 건조하지 않는 이상 보습제도 굳이 바르실 필요가 없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생기한의원에 내원하시는 아토피 환자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증상은 진물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진물이 피부에서 줄줄줄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진물이 생겼을 때 바로 내원해 주시면 생기한의원에서는 한약으로 수분 드레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원하시기 힘든 경우라면 근처 약국에서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셔서 진물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생리식염수와 거즈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진물이 날 때에는 생리식염수에 충분히 적신 거즈를 진물이 나는 부위에 10분 정도 스포하는 웻드레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생기한의원에서는 진물이 나는 환자분들께 치료와 별개로 집에서 웻드레싱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하시라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의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진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진물이 나는 경우에는 세수나 샤워를 가급적 5분 이내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기간 아토피 피부염을 앓으신 환자분들을 보면 태선화 증상이 나타납니다. 태선화는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지면서 깊게 패인 주름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만성화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을 아토피 피부염이 호전되는 반응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흉터로 착각하시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는 태선화 증상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태선화 증상은 아토피 피부염의 만성화, 중증화를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태선화 증상이 발생하면 원래의 깨끗한 피부로 되돌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선화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아토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샤워나 목욕을 하실 때 태선화 증상이 생긴 피부를 물에 불려서 문지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처럼 밀려 나오면서 피부가 얇아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태선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생기한의원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적용하는 한의학 치료와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에 따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치료 받으시면서 가려움, 각질, 진물, 태선화가 있을 때는 집에서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꾸준히 치료와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건강한 피부를 되찾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